준비한 거는 그 건축 쪽에서 디자인할 때 소방에서 매번 이거 저거 좀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하고 또 한국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많이 디자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물 창고 위주 그 창고 쪽에 성능 위주 대상으로서 반영되어야 할 부분 그다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 주차장의 하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 가이드가 소방에서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나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 건축 방제 쪽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소방 안전이라는 게 하재 안전이라는 게 건축에서 훌륭하신 건축사분들께서 디자인해 주시는 건축 방제 쪽 안전하고 우리 소방에서 적용하는 소방 시설 쪽의 안전이 같이 합쳐져야 정말 안전한 건물이 된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건축 쪽에서 신경 써주셔야 할 게 방화구획, 그 다음에 피난 계단, 비상용 성관계, 피난용 성관계, 또 대피 공간, 이런 마감 재료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신경을 써주시고 계시고 저희 쪽에서는 각종 설비들,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또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융합이 돼야 진정한 안전한 건축물이 탄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건축 방제 저희가 가이드 할 때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소방차 진입 동선 계획에서 가장 여러분들하고 좀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디자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설계를 하게 되면 소방차 진입 동선 계획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방차 자동차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 보면 건축부 시행령에 있는데 다중이나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 안에는 소방 자동차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라 이렇게 법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거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는 단지 내에다가 전용 주차 구역을 아예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건축물은 뭐 도로면에서 가능한 고가 자동차가 적발이 되면은 도로에서도 인정을 해주지만 저렇게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기숙사는 반드시 단지 내에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면 아예 주황색으로 크게 소방차 전용 구역에 되어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근래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아예 진입창 고가 사다리를 펴서 창을 깨뜨리든지 아니면 열고 소방대가 들어와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입창을 아예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는 건축법이나 피난방화 구조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2층 이상 11층 이하에 한 개소 이상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벽면 길이가 너무 길어서 40m 이상이 되어서 한 곳으로만 접안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m 이상 되는 데는 벽면 길이가 40m 이상 되는 데는 40m 이내마다 추가로 또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저희가 복합건축물에 소방차 진입 계획을 복합건축물을 하면 밑에는 주로 판매시설이고 위에 타워는 오피스텔이나 뭐 오피스 이런 복합건축물을 저희가 심의를 받았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면에서 전부 다 이렇게 정차해서 외벽으로부터 최대 9m 이상 15m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방자동차가 고가사다리차가 폈을 때 70m 이상이 되는 고가사다리를 폈을 때 이 사다리가 75도 이상이 되면 각도가 너무 높거나 수직으로 선다든가 너무 낮으면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해서 차량이 전도가 될 수 있어서 가장 좋은 각도는 75도 이상 75도에 맞추다 보니까 외벽으로부터 최소 9m는 떼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떼면 안 되는 그래서 외벽으로부터 한 15m 이내 9에서 15m 이내 사이에 사다리차가 서는 게 가장 좋게 관할 소방서에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사실 7.7m 이런 것들은 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굴절 사다리차라고 해서 쭉 일렬
각도를 눕히는 게 아니고 약간 굴절시킬 수 있는, 각도를 굴절시킬 수 있는 그런 각도를 펼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들은 오른쪽에 있는 도로면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거고, 이것도 복합 건축물이다 보니까 단지 내는 굳이 뭐 정차 위치를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단지 내로 들어가서 도로에서 그 여러 차량들이 많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통제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도로면에서도 진입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단지 내에다가 적어도 2방향 이상, 항상 소방은 한 개 실패하더라도 다른 한 개의 뭔가 페이스F 개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방 자동차 접근하는 것도 한 곳뿐만 아니라 다른 한 면, 이면에 또 한 면을 충분히 계획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안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화구역의 이제 완화 기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요 근래에 시행한 것 중에 2019년도에 옛날에는 청간 방화, 물론 샤프터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층마다 방화구역 하는 것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옛날 1, 2층은 또 방화구역을 면제를 해줬어요. 1, 2층을 면제해주되 1,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가지고 자동식 소화설비가 있으면 3,000을 넘지 않으면 그냥 면제해줬고, 자동식 소화설비가 없으면 1,000에 넘지 않으면 면제를 해줬지만, 지금은 1, 2층도 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1, 2층의 면적에 동일한 용도로 뭔가 근린생활시설, 중정을 두고 아트리움처럼 1, 2층 오픈해서 쓰고 싶다 하는데, 1, 2층의 바닥 면적이 500이 안 되면, 미만이 되면은 면제해주지만 1, 2층 합계를 해보니 500이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냥 1층, 2층도 이제 방화구역을 면제를 못 받는구나 하고 디자인하시는 게, 조금 접근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 이젠 1, 2층 청간 방화도 면제가 안 된다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1,000이나 3,000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고, 매 층마다 구획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필로티에 주차장으로 쓰다가 화재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부분과 방화구역을 하세요 한 거는, 필로티의 면에 있는 부분은 방화구역을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필로티의 주차장을 계획하실 때는 필로티 주변으로 방화구역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역시 복합 건축물인데 방화구역을 해서 면적별로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이슈되는 거는 이 넓은 공간에 판매 시설인데 2천, 3천마다 이제 구역을 했는데, 저희가 그 벽면에 대공간 벽면을 전부 다 방화샷다를 내렸습니다. 근데 방화샷다 요걸 이제 그 문이 같이 되어 있는 그런 방화샷다를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방화샷다를 설치하고 인접 3m 이내에 방화문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그 방화샷다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까 기둥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는데, 이 개소마다 전부 다 방화 샷다 내려가니 3m 이내에다가 방화문을 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왔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벽을, 방화 샷다가 아니라도 벽을 설치할 때 개구부는 내가 필요한 만큼만 피난에 용이하도록 필요한 만큼은 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꼭 방화 샷다마다 내야 하는지가 질문이 들어왔는데, 요거는 현장마다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 원칙상으로는 이 벽체 내에 필요한, 내가 원하는 그 피난 용량만큼만 개구부를 내주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설계를 해서 2개마다 1개 내든지 이 용량을 따라서 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감리분이 아니다, 요 근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샷다마다 내야 되기 때문에 문을 다 내달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도 펜딩 상태인데 국토교통부 질의해심 중입니다. 그렇지만은 원칙상으로는 지금 필요한 개소에 내가 필요한 용량만큼만 내는 걸로 디자인을 해야지, 저는 대공간에 문을 많이 냈다가는 디자인하시기가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지금 현재 필요한 개수만큼 내는 걸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문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21년 3월 26일 개정이 돼서 이제 각종 얼종이라는 용어는 전혀 안 씁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셔서 상세도, 창호 상세도 다 바꾸셔서 아마 나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분 플러스 방화문. 보통 그 아파트 대피 공간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인데 저 60분 플러스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비차열 60분 거기다가 차열 30분이 들어가 있는 방화문이에요. 그래서 비차열은 불꽃하고 하연만 이게 통과하지 않고 60분 동안 견뎌내야 되는데 차열 30분은 문 반대 방향에 지나갈 때 내가 열기를 못 느낄 최대 온도 180도 맞는 못 느낄 정도로 복사열이 안 넘어가게 옆에 지나가더라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차열까지 온도까지 제어하는 게 차열선입니다. 그래서 60분 플러스 방화문은 보통 아파트의 대피 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인데 비차열 60분, 차열 30분을 견뎌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60분 방화문은 그냥 60분 연기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60분이고 30분은 옛날에 뭐 보통 그냥 30분 이상 60분 미만의 방화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냥 보통 각종 방화문 하면 60분 방화문, 얼정은 30분 방화문이었는데 지금은 시간으로 60분 플러스 60분, 30분 이렇게 상호 상세도의 크기를 바꿔서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화대포가 21년도에 8월 1일 개정이 됐습니다. 저 방화대포는 지금까지 잘 써왔는데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환기나 건물 내의 환기나 공조를 위한 닥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연 닥트는 아닙니다. 건축 설비에서 요구하는 환기나 그 다음에 공조를 위한 닥트에 방화구에 관통하는 부분에 닥트가 통과되면 방화대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퓨즈 타입이라서 일정 온도 70도 되면 떨어지든지 100도 되면 떨어지든지 퓨즈 용융이 돼가지고 뚝 떨어지는 걸 썼는데 이게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전부터 벌써 저 댐퍼는 퓨즈도 있지만 감지기를 연동받아갖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복구도 할 수 있고 이런 전선을 줘서 전기선이 가서 감지기 연동받아서 떨어졌다가 화재가 다 끝나고 뭔가 화재가 아닌데도 비화재로 떨어졌으면 내가 방제실에서 다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해외에서는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오직 퓨즈 타입이 사실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열되면 떨어지고 이런 거지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실내에 있는 또는 닥트 내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서 닥트 내에 디퓨저 통해서 닥트 내로 연기가 들어오면 감지를 받아서 방화댐퍼가 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계 엔지니어가 여러분들 디자인 보면 갑자기 방화댐퍼에서 퓨즈 타입이 아니고 이상하게 상세도 그려올 겁니다. 상세도 보면은 닥트 속에 연기 감지기가 들어가 있어서 닥트 내로 연기 감지가 들어오면 댐퍼가 떨어집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 방화댐퍼가 판매 시설 쪽은 굉장히 많아요. 방화댐퍼가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다 보면 관리자가 방화댐퍼가 떨어진 건지 안 떨어진 건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조가 어느 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람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면 방화댐퍼가 어딘가 떨어졌는데 몇 번 방화댐퍼가 떨어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요 근래에는 그런 것들을 관리자의 그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신기처럼 방화댐퍼 전용 수신기를 꾸며가지고 방화댐퍼 위치를 다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떨어지면 3번 위치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떨어졌습니다. 이런 걸 방화관리자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선이 가야 돼요. 아까 감지기 선도 가야 되겠지만 다른 전원선이 가갖고 떨어지면 다시 내가 저거는 화재가 아닌데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올려야 되겠어. 근데 천장 가서 막 댐퍼를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방제실에서 클릭만 해서 올릴 수 있게 선을 다 갑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비는 높아지지만 굉장히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하고 안전성은 높아지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사실 자동 제어서 기존의 자동 제어에다 물려서 할 수도 있지만 소방업체에서 전용의 그런 수신기처럼 전용의 방화댐퍼 전용 수신기를 개발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있지만 어쨌든 아주 그 굉장히 큰 판매 시설 디자인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 발주체 건축주분한테 조금 소방 엔지니어와 같이 협력해서 좀 권고하고 권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반 건물은 몇 개 안 되는 데는 사실 큰 그렇게 돈이 초기 투자비 들일 필요는 없고 판매 시설 디자인할 때는 조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화 채움 구조는 옛날에는 그냥 층간 방화할 때 샤프트에 바닥에다가 그 우리 시멘트로 해갖고 그렇게 막았었죠. 아주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게 열이 되면 풍열이 돼서 그냥 다 깨져 버리니까 방화구역이 되지 않아서 그 사이에 내화 구조 충진제로 밀실하게 채우세요 하고 바뀌었고, 지금은 용어가 바뀌어서 내화 채움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화 채움 구조로 용어도 바뀌면서 아예 그 인정 및 관리 기준이 들어와 있어서 품질 인정 기준에서 제조업자만 신청 가능하고 품질 시험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샷다도 지금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기관에서 방화샷다도 주기적으로 현장에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방화의 구획, 방화 성능에 대한 것들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장에서 방화 샷다에 대한 것들이 점검받다 보면 애초에 디자인 쪽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현장에서 오퍼레이팅이 문제가 있는지, 관리자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AS 개념에 연락을 또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었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림을 보고 좀 설명드렸습니다. 저렇게 연기 감지기를 닥터 내에 집어넣어서 닥터 속에 연기 감지가 되면 닫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마 상세도가 소방 엔지니어 쪽에서 또는 기계 엔지니어 쪽에서 상세도가 저런 상세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통계단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계단도 옛날에는 그냥 두 개 바짝 붙여놔도 보통 양방향 때문에 2개 이상은 당연히 계단이 들어가는데, 옛날 거리에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디자인 잘 하고 계시라 봅니다. 직통계단 출입구가의 직선거리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자동식 설비돼 있으면 3분의 1 이상, 대각선 길이에. 그렇지만 직선 길이로 재는 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혹시나 복도로 해서 방화구역된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이 2개가 있으면 보행거리로 잴 수 있어서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가능한 한 작은 건물의 계단을 많이 이격을 못했을 때는 다음 대안으로서 복도를 방화구역을 하셔갖고 직선으로 재는 것보다는 보행거리로 재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대안의 방법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권장하는 의미에서 직선거리도 있고 보행거리도 법에 가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 피난계단 부속실은 법에서는 3제곱미터 이상이지만 혹시나 성능위주 설계 대상이 되는 건물을 디자인하실 때는 소방 엔지니어가 난 3으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4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가이드라인에 4스퀘어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실 면적을 가능한 넓히는 이유는 장애우들이 휠체어 잠깐 대기할 수 있는 공간, 그 피난 안전구역 역할을, 대피 공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부속실의 사이즈를 자꾸 크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디자인하기는 조금 더 어렵지만 일반 건축물은 3제곱미터지만 공유미주로에 들어가면 4로 요구할 수 있어서 그거 잘 기억하셨다가 디자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피난 안전구역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건물 높이가 200m 이상은 초고층 건축물인데, 그런 것들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 안전구역을 해야 되고, 준초고층 건축물 전체 층수의 절반 2분의 1에서 위아래로 5개 층 내에 1개소 이상 피난 안전구역을 내주셔야 되고, 피난 안전구역은 당연히 건축에서 할 일, 그 다음에 소방에서 할 일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 설치 기준은 피난 방안 기축에서 높이라든가 재료 마감, 그 다음에 급수전 이런 것들은 건축법에 들어가 있고, 저희는 그 안에다 소방 시설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한 설비, 유도선, 기상 조명 등 휴대용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용 성강기는 여러분 지금도 잘 설계를 하고 계시겠지만 성강장 바닥 면적 6스퀘어미터 이상, 이것도 한 대당이니까 3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 18스퀘어미터, 대당 6스퀘어미터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피난층에서는 출입구로부터 30m 이내 공지가 있어야 되는, 너무 넘어서면 안 되고
가까이 소방대가 출동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을 두고 있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설계를 하다 보면 승강기 사이즈에 대한 것, 비상용 승강기 그냥 그 속도라든가 인성에 대한 것들을 방해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 건축물에서는 성능 설계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휠체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그 부조 들 것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서 들 것을 옛날 앉아서 접어서 앉아서 내려오는 들 것도 있지만 아주 구곡상할 때는 누워서 내려와야 되니까 들 것 사이즈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가 220, 폭이 110 이 사이즈로 하다 보니까 비상용 승강기 홀로 단독으로 엄청 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 승강기는 작은데 나만 홀로 큰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능 설계 건물을 디자인하실 때는 이건 뭐 기본적으로 깊이 220에 110 여기까지도 다 디자인하셨지만 나와서 또 회전을 해야 되고 출입문 그 다음에 복도에서 꺾이는 부분 이거를 소방차 그 회전하는 각도 그 디자인하듯이 저 들것도 들고 가서 이렇게 회전해보고 이렇게 장애가 안 되도록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20에 110. 그다음에 요 근래는 또 우리가 그 강남에 물이 뭐 워낙 침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소방에서도 자연 재난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소방에 심의하는데 건축 그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니 왜 소방에서 지하철 침수까지 고민을 하는 거야? 불 나는 것만 고민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게 성능 설계 때문에 안전에 대한 거다 보니까 침수, 지하철 침수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냥 기본적으로 도로 레벨부터 단지 레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램프 지하로 물 들어가는 곳은 램프밖에 없으니 램프는 기본적으로 막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램프 들어갈 때는 차수문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를 가장 정량적으로 물 침수될 확률이 얼마고 물이 얼마큼 들어올 수 있으니 난 높이 얼마까지 하겠다 뭐 이런 거 시뮬레이션 하면 돈이 더 들어가고 그냥 정성적으로 보통은 얼마를 하냐 그러면 1m 높이의 차수문을 하고 있습니다. 1m 높이. 그래서 램프에는 그냥 차수문을 한다. 1m 높이로 하는데 그럼 이거 자동식으로 해야 되나 또 수동식으로 해야 되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밑에서 팍 올라와서 혹시나 이게 뭐 비도 안 오는데 잘못 작동돼서 자동으로 했을 때 차량 나가다가 더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해서 자동식을 좀 급을 냈는데 요즘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밑에서 오는 거지만 슬라이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자동식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수동식 제가 보기에는 비에 대한 것들은 일기예 보관을 우리나라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야간에 혹시나 한 명 근무할 때는 대응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어렵겠지만 수동식도 크게 문제는 안 삼습니다. 그래서 수동식, 자동식으로 가능하고 또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이런 것들이 물에 잠기면 발전기 기동을 못하니까 가능한 높여라. 가능한 지상층에 가깝게 놔라. 그래서 저기 하중도 있고 해서 지상층으로 갈 수가 없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하층은 좀 피해달라. 성능 설계 들어가면 무조건 최하층에 놓으시면 안 돼요. 하여튼 한 층이라도 좀 높여서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주차장 바닥 레벨보다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높일 수가 없죠. 구조 장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입문을 높인다든가 출입문을 높여서 경사로를 해서 출입문을 높이든지 높여갖고 다시 다운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요즘 근데 전기 자동차 그 전용 주차 구역에 이게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소방 쪽에서도 선도적으로 물론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하고 자동차 회사가 선도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배터리도 이제 다른 제품으로 많이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벌써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뭐 7%막 지금 건축에서도 무조건 5% 이상은 전기자동차 그 주차 구역을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벌써 전기자동차에 대한 배터리 화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소방 쪽에서 어쨌든 꺼야 되니까 선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부산에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부산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청에서도 계속 그 가이드라인으로 이 정도까지는 해달라고도 다시 와 있고 최근에는 제주도 특별자치도에는 친환경 그 환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서 전국에서 전기 자동차 보급률이 가장 높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그 전체 건축 심의 들어가는 대상 건축물에다 모두 이 지금 소방청이나 부산시에서 나오는 하지 않은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것들은 성능 위주 설계 대상, 즉 대규모 건축물에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아예 건축 심의 들어오는 건물을 모두에게다 권고를 하겠다 그래서 제주도 쪽 설계할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공청회 하고 있고 해서 아마 올 하반기에는 제주도에는 무조건 건축 심의 들어가면 하도록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첫 번째 보면 설치 장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지상으로 해달라는 지상에 못 가죠. 그래서 가능한 지하에 두시면 지상에 가깝게 돌아. 그래서 지하 1, 2층까지 저 밑에까지는 허용하는 게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 1, 2층까지 두고 그 다음에 이 방화구역을 해달라. 그래서 기존 뒷면에 주로 그 외벽면에 있으면 뭐 뒷면은 벌써 방화구역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면을 지금 방화구역을 해야 되는데 최대 세대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세대냐 그러면 이거 막 기준 만들 때 건축에서 그 구조 모듈이 보통 8.2m나 긴면 12m 모듈이고 보통 8m 모듈이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가 한 세대가 이 기둥 모듈 사이에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만들 때 최대 세대인데 뭐 2대 하시면 더 좋겠죠. 한 대 하면 더 좋고 그렇지만 제가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입장에서 뭐 한 대마다 이렇게 다 막혀 있으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사실 꽉 막혀서 겁이 나고 불안한 평상시에 나는 자동차 하재보다 평상시 심리적인 게 더 크기 때문에 여기 최대 지금 세대마다 방화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세대마다 방화구역을 하고 여기다가 배터리 하진한 거 보시면 저는 끌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거의 배터리 내부에서 스물스물 나다 옆에 배터리를 막 이렇게 전이 되면서 풍열이 나갖고 실제로 제주도에서 태워봤는데 그랜저를 뭐 제너시스를 태운 것 같습니다. 태웠는데 5분 처음에 검은 연기가 나다가 5분 뒤에 폭발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5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폭발되면은 뭐 끌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조건 물로 냉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에 담궈야 돼요. 욕조에 담그듯이 물에 담궈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에 물에 담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제 방화구역이 돼 있으니까 벽으로 막혀는 있고 그러면 앞에다가 뭔가를 막으면 수영장처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아까 그 차수문처럼 판을 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판을 막 끼워서 하는 방법 또는 자동 쉽죠. 위에 이제 뭐 우리 방화샤타 여러 데는 되는데 건축 디자인하기 좀 어렵겠죠. 지금 층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보통 600 제주도는 아마 그 SUV 때문에 800까지 올리라는 것 같아요. 밑에 있죠. 그죠? 전기나 리튬 에어 배터리는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 바퀴 직경 600m 그 밑에 있기 때문에 보통 600을 했는데 SUV는 더 높다. 그래서 800까지 올리라는 지금 가이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판을 대서 요 옆에다 저희가 급수 밸브를 하나 설치해 놓습니다. 우리 음용수 나오는 그 급수 배관에다가 하나 따서 여기다 놓으면 불 났다 그러면은 여기를 판을 세우고 물을 계속 집어넣어서 목욕탕처럼 만들어서 여기다가 가둡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두세 시간 가둬놔야 그나마 냉각이 돼서 꺼지지 안 그러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능 설계하는 것들은 좀 더 이렇게 앞에다가 판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 한 대 났는데 뭐 세 대까지 물에 다 담그는 있을 수 있냐 막 이런 또 재산상의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전체 안전을 위해서 지금 최대 3대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이 계단으로부터 좀 멀리 주차 구역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검은 연기 나는 게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가 문제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 계단으로부터 좀 멀리 이 전기자동차는 주차를 하라 돼 있고
또 그럼 연기도 어마어마하게 날 텐데 연기를 전용으로 좀 빼라. 이건 어렵습니다. 사실 저 안에다 탁표를 하든지 아니면 주방 후드처럼 전용으로 뭘 써서 빼야 되는데 주차 구역은 2.6m, 통로는 2.3m 확보하려면 이 공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 뭐 조금씩 올리다 보면 주차장 뭐 지하 7개층 약간씩 올리다 보면 한 층이 날아갈 정도라서 이런 건 사실 어렵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보통 성능 설계 대상 요즘 주차장에 연기 배출 설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배기 평상시 환기로 이용하는 급배기 팬을 이용해서 비상시 연기 빼도록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 환기 용량은 CO 기준 그 평균 CO 농도를 기준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설거문이 조금만 빼도 되지만 연기는 엄청 많이 빼야 돼요. 그래서 팬룸이 환기 엔지니어가 설비 엔지니어가 1만 달라고 그랬는데 소방이 갑자기 2나 3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판매 시설은 워낙 환기량이 높기 때문에 기계 엔지니어나 소방 엔지니어 비슷한 용량을 말을 하는데 아파트 설계하다 보면 아파트는 굉장히 작아요. 환기량이. 왜냐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그냥 세워놓기 때문에 한 2회전 정도밖에 하루에 1시간에 2번 돌린다 생각하시면 2회전 정도인데 소방에서 연기 빼는 건 막 10회전 정도 되니까 기계 엔지니어는 분명히 1을 달라고 했는데 소방 엔지니어는 팬룸을 5를 달라고 했는데 공동주택이 제일 힘들 거예요. 나머지 판매 시설은 비슷하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환기 설비의 팬을 이용해서 연기를 빼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공동주택 디자인할 때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헤드는 스프링클러 헤드는 지금 있는 일반 80LPM 분당 80LPM 터지는 작은 헤드가 아니고 그 2배가 터지는 큰 헤드를 물을 그냥 큰 헤드 끄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소방대가 와서 뭔가 활동할 때 냉각은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큰 헤드를 달라. 이거는 뭐 저희가 엔지니어가 설계를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건 큰 문제는 없고 건축에서 고민하셔야 될 거는 방화구역하고 앞에다가 물막을 판을 설치해야 된다는 걸 좀 고민해 주세요.